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뭐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셔가지고 이렇게 높이 쳐다봐야 돼요 이제 이분은. 무슨 말씀이세요? 얼굴에 이렇게 자국도 나 있고 그러네요. 마스크 자국이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고 있다. 이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 탄력이 안 좋다 이거 아니에요?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자국이 엄청 심하게 난 거는? 아주 적당히 하시죠. 알았습니다. 참네요. 우리가 이런 사이입니다. 네. 자, 배종찬 인사이드키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게다가 지금 무야홍의 인기가 어부지리로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27%, 윤석열 24.2%, 홍준표 15.6%, 이낙연 13.7%로 나타났습니다. 양강 구도는 맞아요. 그런데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조사가 3주 전, 4주 전에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자동응답 조사도 순서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람 바로 홍준표. 무야홍, 네네, 무야홍. 민야홍, 국야홍, 돌돌홍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돌돌홍도 나오더라고요. 돌돌홍은 돌고 돌아 홍준표다. 아.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인 경우에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좀 던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지율에 뭐 직접적으로 또는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홍준표 후보의 약진 무섭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역선택이다 이것이. 네네. 그러니까 어부질이다, 노고질이다, 뭐 대구질이다. 온갖 질이가 다 나왔어요. 네. 그런데 대구질인 이유는 지역구가 대구거든. 그러니까 대구질이다. 누고지리는 뭐예요, 그러면? 찻잔 알잖아요. 찻잔 노래 몰라요? 왜 이러세요? 저는 어려서 몰라요. 그래. 왕왕왕왕.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약진 지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다자 대결에서의 결과를 보면은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해도 그래도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무섭게 추격을 해가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약진. 네. 네, 돌돌홍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SM 고고 777 방인성 님이요. 우리들이 네. 닮았대요. 기분 안 좋아요. 아이 소리를 두 사람 다 볼이 빵빵해. 예, 띠띠빵빵. 정말 제가 이 댓글을 왜 읽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 보수 진영 후보만 놓고 물어봤을 때 이게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영향도 있겠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조사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뭐 본선 경쟁력으로만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더 많이 윤석열 후보보다 받아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한 2, 3주 동안 어떻게 될지 또 추석을 지나고 난 직후에 홍준표의 지지율. 정말 요즘 홍카콜라가 정말 대세입니다. 아이고 홍준표야,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실수를 하면 그거를 공격하면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먼저 뭘 던져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정책이. 네, 정책도 그렇고 뭐든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 언론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야, 당신 그런 언론관 가지고 되겠어? 그렇지. 그리고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호통치는 거 가지고서 네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혼나고 있으면 호통 쳐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또 인기가 올라가고. 호통 박명수.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윤석열에 기반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신기루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솔깃한 거죠. 그리고 또 비호감이었던 이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네. 하는 이야기가 아주 크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말은 저도 해요, 사실은. 왜 내 인기는 안 올라가고 홍준표 인기만 올라가냐는 거야. 아니 그 대선 출마라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곧 출마 선언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나이 40은 해야 넘었어요? 올라가니까. 40은 넘었죠? 아니 너무
39인가? 어려 보여서. 어쨌든 제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은 이거죠. 홍준표 의원이 사실 별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음. 거예요. 그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 많아.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사실 지적해요. 지적하죠. 또 다른 사람들 다 지적해요. 여당도 지적하고. 근데 왜 유독 홍준표 의원만 어부지리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내 그러니까 궁금증은. 전달력인 것 같아요. 전달력이고 전달력.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24%를 득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의 맛을 아는 후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홍준표 후보 그러면 홍카콜라, 네, 홍준표예요.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좀 허황되게 들렸어.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우리 방송에도 출연을 했던 허경영 후보가 그렇게 허황되게 들리나요? 이제는 허황되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좀 대선 후보 허황된 게 있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가 스캔들이 있고 논란이 있고 비호감이야. 그러니까 다 이제 호감 비호감 리셋이 됐어요. 재평가를 받아. 재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야 모두 이제 비판적으로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이전에는 이제 선입견 때문에 잘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또 공감이 돼.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도 좀 홍준표 후보의 전달력을 좀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딱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단어, 딱 적합한 그 단어로 공격을 할 때 대중들이 움직인다. 공감한. 그러니까 특히 이대남의 결집이 무섭습니다.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또 케미 현상일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 존중하세요. 당 대표예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또 20대 남자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 20대 남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지금 나무님께서 호통의 원조는 홍 후보인데 어제도 당내 검증단 질문에 버럭했던데 네. 그런 것들은 별로 사람들이 기억을 잘 안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의 버럭은 버럭 이전의 하고 버럭은- 소리를 지르면 그게 다 비호감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 좀 후련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버럭 지르면은 비호감이야. 전부 너무 지나쳐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버럭의 매력을 느끼는 유권자층이 생겨났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여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국회의원 사퇴직을 지금 배수진으로 그러니까요. 치면서 사실은 여당 내에서 좀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른 의원까지 가서 했다가 지금 좀 자제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지금 워낙 열세다. 그럼 본인이 이제 참패 기대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뭔가 좀 승부수를 띄워본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위크 국민경선 투표는 그냥 국민경선단 투표는 그대로 가면서 이재명 대선이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제가 얼핏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예.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도 지난 6일 날입니다. 네. 6일 날 이제 모든 일정을 잡고 고민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때 뭐 참모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대선 후보 캠프, 특히 이제 선거 캠프에 가보면 이렇게 잘 안 풀릴 때 모여 있으면 뭔가 후보가 큰 결단을 내리기를 원해요. 대표적인 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기부하세요. 나 재산이 없는데. 그러네, 진짜. 그러면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달랑 국회의원직 하나 남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달랑이라니요, 달랑. 아니 이제 다른 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후보는 참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도 어렵게 당선된 종로구 정치 1번지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참모들은 후보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남 일은 쉽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후보도 고민하다가 이거 그래도 국회의원 자리를 내놔야 뭔가 좀 결단 내렸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막 듣다가 이낙연 후보도 감정이 욱해지면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국민만 보고 호남 발전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단은 분명해요. 얼마나 고뇌의 결단이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네. 배수진. 네. 이게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 아세요? 네, 신립장군이 이 탄현 뒤에 이제 이 분당 정도, 성남 정도가 되는데 그 바로 강 앞에서 왜군을 맞습니다. 이 신립장군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병사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는 게 더 나았어. 무슨 말씀이냐?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거든. 이낙연 후보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지지율을 올리려면 오히려 지역구를 가져가면서 서울의 특단의 공약을 내세우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효과를 못 보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놨는데 국회의원직 사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참 저도 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아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막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이거 무슨 말이 되냐? 그 소중한 국회의원직을 내놓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사태가 수리되면 수용이 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종로 지역구 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왜 지역구를 내놔요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 국민의힘이나 또 야당 쪽으로 심지어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종로 출마설이 저울질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 맞아요. 이준석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야기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막걸리 대첩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대선에도 신경 써야 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처지로서는 종로구 선거까지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구화수님께서 패널들께서는 왜 자꾸 여야만 띄웁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있답니다. 정도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야를 띄우지 말랐는데요. 아 여야가 뭡니까? 여당과 야당. 여당을 두 띄우지 개만, 마라. 두 개만 띄우느냐. 아 딴 것도 얘기해달라 이거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당은 무당이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선. 네. 그리고 배 선생님, 탄현은 분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산에 있습니다. 아 일산. 네. 아 일산. 네,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홍 후보 얘기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홍 후보가 이렇게 약진하는 거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역선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맞습니까? 아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전만 해도 이 민야홍 현상이었죠. 네. 이른바 역선택.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였죠. 네.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하는 야권 후보는 홍준표.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요. 특히 20대 남자 지지율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심지어는 영남권에서도 경남지사를 역임했죠. 또 지역구는 대구에 올라가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좀 어디서 본 건데 20, 30대 지지율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20대 지지율이 8%, 그러니까요. 30대 지지율이 9%, 네.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20대 지지율이 11%, 30대가 뭐 15% 이렇게 나왔대요. 보면 뭐 그렇게까지 차이도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이게 확장이 될까도 좀 그렇던데요. 그래도요. 그래도 확장이 될까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본선 경쟁력인데 최근에 나오는 1대1 대결을 보면은 홍준표가 상당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선입견도 있죠. 비호감도 있죠. 지난 2017년 대선 때의 성적도 있으니까 그때 얻었던 24%로 본선에서 이기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버럭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본선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할까. 그랬는데 최근에 서서히 이게 호감이라기보다는 네. 주목을 받는 거예요. 네. 이 집중 결집은 네. 홍준표 후보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주간 여론조사 코너 쇼미더민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실체가 규명된 것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없는데 네. 왜 윤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냐? 이건 이제 태도 때문이죠. 태도. 그러니까 태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회에 와서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게 격앙된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참고를 하실 부분은 하여튼 흥분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인데 욱하면 안 돼요. 본인이 좀 흥분한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저는 항상 차분하죠. 저는 항상 차분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리도리 쩍벌 또 격앙 이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허경영 후보를 인터뷰를 한번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허경영 후보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준민님, 조영길님 계속해서 난세 영웅 허경영에 대한 선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신립 장군은 탄현이 아니라 탄천. 그렇죠? 탄천. 탄천. 네네. 네.
그러니까 분당 아니라 일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역시 날카로우세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뭐 실수를 용납 안 하시네요. 네, 네. 그러네요. 화는 안 내도 실수 네. 용납하지 않는. 화를 내십시오.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너무 똑같은 질문 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김웅 의원하고 윤 후보 기자회견 뭐 의혹이 해소됐냐? 이거 당연히 해소 안 됐죠. 아유, 안 됐죠. 또 화가 네. 많이 나 있죠. 네. 그래서 뭐 골든크로스 가능성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에요. 저는 사실 유승민 의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고 무야홍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런데 김웅 의원이 사실은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었어요. 네. 근데 논란의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거짓말한 게 2일날 거짓말, 뭐 5일날 거짓말, 6일날 거짓말, 뭐 7, 8일날 거짓말. 오락가락. 거짓말이 오락가락.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말이 서로 다른 말이 그렇죠. 오락가락이 쭉 맞죠. 나왔어요. 아. 네, 오락가락 횡설수설. 그리고 일단 그 상황에서의 포인트는 나는 책임이 없다. 법적 책임 난 없다. A라고 가정하던 B라고 가정하던 그거는 A와 B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물어보든 검찰에 물어보든 나는 모르겠고 만약에 A가 보냈다면 A가 해결하고 그렇죠. B가 뭐 전달받았다면 B가 해결하라. 나는 모른다. 이제 이게 요점이었어요. 우리 기억이 안 난다. 김웅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정치하는 게 맞습니다. 아. 당신 정직하게 하세요라고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는 대변인을 사퇴해버렸어요. 자,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중도 확장을 노리던 사람이었는데 유승민 의원 캠프에 있던 이 김용 의원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제 정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유승민은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냐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김웅은 깃털이고 몸통은 윤석열과 손준성인데 어. 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가버렸느냐. 이제 이게 요점이었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부지리는 누가 얻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판만 하는 홍준표 의원이 얻고 있잖아요. 그럼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있네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전체 판을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고발 사주 의혹에 유 후보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책 아이디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 능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냐? 지금 자기의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왕성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얻지 못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과 결정은 수도권을 공략해야 돼요. 수도권을 공략하고 주로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까지. 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중도 보수나 중도를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유승민 후보는 앞으로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울타리 내에 있으면 유승민 후보는 외연 확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승민 후보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 라인이라고 아이, 얘기가 그거- 되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부에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지지자들은 2030이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권리당원으로 11만 명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한 게 이승민 의원을 띄워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면서 봤지만 어쨌든 유승민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표가 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안 가죠.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네네. 그 표가 지금 홍준표 의원한테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뭐 서로 짝짝꿍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게 유승민 의원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게 본인이 대중성이 안 만들어지는 걸 안 어떻게 만들어져서? 해요? 그러니까 왜 안 만들어질까? 유승민 의원이? 후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점이에요. 지난 대선에도 보면은 오히려 대구 경북의 지지를 받거나 또는 60대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또는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딸인 유담 효과도 있었지만 이제는 유승민 후보의 이미지가 네. 보수 꼴통의 국민의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이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확장성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러면 더 늘어나야지. 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좋아져야지. 그런데 국민의힘 바구니 안에 있으니까 국민의힘 바구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유승민 후보가 정치적인 활개를 펼치려면 네. 본인의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따뜻한 보수 또 합리적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릇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왜 인정을 하느냐? 네. 그래, 유승민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은 달랐구나. 그러니까 유승민이야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는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를 하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구 경북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와, 유승민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 유승민 후보야말로 서울에서 출마를 했었어야 돼요. 네. 종로든 어디든. 네. 그러면서 수도권 기반을 가지고 있고 40대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유승민 후보의 생각에 또 사고에 공감할 수 있다. 철학에. 네. 이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노진행자 아시잖아요. 금이한양. 네. 금이한양 알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이 정도로 이제 수도권 지지를 받으면서 네. 전국적으로 한 20-30%의 후보자로서 지지를 받는다. 이재명급 지지를 받으면 대구 경북에서 마다한다 마다하지 않는다 받아들여요. 그때는 그래. 그 옛날에 우리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전 대표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 네. 그러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세대도 바뀌고. 그러니까 자 오늘의 조언 네. 유승민 후보 자기 정당을 만드세요. 네, 정당을 또 만들려고 이제 와서. 아니 자기의 정당,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충성도 있는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세력화 시킬 수 있는 그 정치 세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제가 이제 유승민 의원은 왜 더 많이 안 올라가나 물어보니까 물론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엉겅키님이 유승민은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영중님도 유승민 배신자 찍느니 이재명 찍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못했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1년에 이분들이 반이 나갔고 그렇죠. 사실은 그분들의 판단이 지금 어느 정도 옳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국민의힘에서 확장이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꼭 배신자다라고 하기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뭔가 행동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받으려면 자기 정치를 해야 되죠. 자기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말고 네. 또 안철수 후보와 공동으로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정말 유승민이 태양이 되는 네. 그래 유승민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뭔가가 명쾌히 보일 수 있는 정당을 들고 나가서 마크롱처럼 해야 되죠. 마크롱도 기존의 정당으로 안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자기 정당을 만들었죠. 그렇군요. 자 네. 마지막으로 이게 있네요. 유승민 의원 우유부단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 또, 이야기라니까요. 매력이 없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많네요. 예. 정치는 완전히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누가 기억나냐면 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3당 합당할 때 안 가잖아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결국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네. 하면서 네.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 네.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2002년에 저는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그나마 확보를 하고 싶다, 그나마 키우고 싶다, 노무현 후보처럼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라. 네. 자,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만큼은 여야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분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얘기 노영희 하겠습니다. 진행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집안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도 같은 집안입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방송 내용 관련해서 시청자분들 의견 저희가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는 의견들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네요. 이 의견들 잘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또 앞으로 방송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7만 넘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10만을 향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월요일 7시 30분에는요. 장성민 전 의원하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무슨 질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